안녕하세요. 수다쌤 이상호입니다. 네, 오늘은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올해부터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정, 새로운 단계를 한 단계 거쳐야 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렇게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학생의 영재교육원 지원서를 직접 학부모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처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어머님들께서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한번 학생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보고 완료하는 과정까지를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신청서를 실제로 작성하실 때 좀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이제 GED 여기를 접속하시느냐 하시면 이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GED 검색을 하니까 첫 페이지에는 각종 광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페이지를 조금 이렇게 올려봤더니 밑에 이제 사이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GED 이렇게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로 접속이 되실 거예요. 제가 실제 그 인터넷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게 동영상을 보실 때 잘 안 보이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조금 화면을 확대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옆에 동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실제로 접속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구하신 학교에서 보내주거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내드린 그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그 매뉴얼을 보시면 첫 페이지가 좀 다를 거예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랑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게 최신 페이지거든요. 제가 봤는데 아마 이 대문이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달라서 여기가 아닌가? 라고 어머님들께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게스트라고 해서 비회원으로 접속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접속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학생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회원 가입은 학생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서를 학생 이름으로 내야 되니까 학생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자, 다음 요런 버튼,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여러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가입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체크를 2개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약관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여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가면 이제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는 날이에요. 보시면 저는 이제 이영재라는 학생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부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그 다음에 학생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 이력을 조회하시면 이제 같은 이름에 같은 날짜에 태어난 학생이 없다면 특별히 없다면 가입 가능한 정보라고 이렇게 배너가 다시 뜰 거예요.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학생이 쓸 아이디를 쓰시고 중복 확인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똑같은 비밀번호를 넣어 주셔야 돼요. 비밀번호는 숫자만 혹은 알파벳만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문자 기호 혹은 기호랑 알파벳 이런 것들을 조합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이제 검색하셔야 되는데 주소 검색하실 때는 지금 지원되는 게 도로명 주소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께서 집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잘 알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좀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나 이제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고, 학생이 휴대폰 번호가 없다 그러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랑 이런 것들, 이제 뉴스 정보,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메일로 받아보겠느냐, 클릭해 보시면 Y랑 N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뭐 원하시면 Y, 거부하시면 N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성명을 넣어주시고, 보호자의 생년월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휴대폰, 그 다음에 보호자 이메일, 이건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이메일이 있지만 학생이 스스로 이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호자 이메일을 써놓는 게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든지 이메일로든지 이제 바로 인증을 해야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문자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 인증 버튼을 누르면 바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요. 그럼 그 문자로 전송된 번호를 번호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8자리에서 10자리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번호를 입력하시고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라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두 다 잘 입력이 됐을 경우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가입했던 그 과정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했었네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에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머님께서도 그냥 자신의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여기 순서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빼먹은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하시고 나면 이제 가입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메시지가 나오면 그 가입 완료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창에 들어가서 학생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아까는 첫 번째 화면에서는 이게 게스트 비회원이었어요.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학생의 아이디와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학생 아이디로 이제 들어가셔야 영재교육원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으로도 가입을 해보고 학생으로도 가입을 해봤는데 일반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요 영재 지원 여기도 활성화가 안 돼서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 나면 여기 영재 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클릭이 되게 돼 있어요. 딱 클릭하시면 이 부분 클릭하시면 자, 첫 번째 기본 지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이 입력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어머님께서 이제 직접 채워주시면 되고요. 사진 첨부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작성하시기 전에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학생이 찍어놨던 사진 있죠.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기셔서 사진 첨부 버튼을 누르면 파일 찾기 있거든요. 파일을 열으셔서 이제 얼굴만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끌어당기시면 학생 얼굴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일반적인 사진도 상관이 없어요. 학생 얼굴만 잘 나와 있으면 꼭 이것을 위해서 따로 사진을 촬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학생 소속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또 하셔야 돼요, 직접. 그래서 검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대도초등학교 학생으로 만들려고 대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대도초등학교, 대도중학교, 대도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대도초등학교를 딱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학교 코드랑 그 다음에 학교 이름,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학년, 그 다음에 반 이런 것들은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자 성명,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도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면 두 번째 지원 기관과 모집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 학교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지원 가능한 그런 뭐 영재 교육 기관과 그다음에 모집 과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께서 직접 조회를 하셔야 돼요. 소재시도 누르셔서 서울, 그 다음에 뭐 지역 교육청 누르셔서 지역 교육청, 그 다음에 학년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것 같은데 학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원 가능한 교육기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가입을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원 시작일이 다 10월 8일로 서울 지역은 대부분 10월 8일이에요. 그래서 10월 8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가입한 날짜가 9월 12일,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날짜는 9월 15일 이렇게 되는데요.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접수 기간이 아니라고 작성할 수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처음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용으로 열어놓은 그런 페이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연습을 했던 그런 모집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 서부 수과학 융합 3학년 여기 연습용 여기를 지원을 해봤어요. 여기는 9월 8일부터 지원이 가능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해봤더니 그죠? 제가 여기 이제 지원하기를 딱 누르니까 지원하기를 딱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페이지가 열리게 되냐면 어떤 과정인지 지원 기관의 정보랑 그 다음에 학년과 그 다음에 어떤 영역 학생을 모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검사지 작성이라고 있거든요. 검사지 작성이라고 있는데 이 검사지 작성은 학교마다 그 다음에 지원 영역마다 과정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을 안 보는 경우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10명, 20명 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지를 어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지가 나오는지 어머님께서 미리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작성 검사지들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창의적 인성검사라고 해서 검사지가 등장을 해요. 보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예시도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께서 미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학생의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사물에 궁금한 것이 많다. 그렇죠? 실패가 예상될지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편이다. 하는 편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어머니께서 읽어보시면 어떤 답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러한 설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알아서 한다. 친구하고 싶다. 만약 학생 자주 한다. 내가 일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는 어머니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히 밑으로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이 첨부 파일로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상이 되실 거고요. 또 다른 이제 교육기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검사지가 여기는 고흥교육지원청인데 검사지가 지금 없어요. 검사지가 없어서 여기서는 검사지를 안 보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지원 마감일이 11월 29일로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열어두기만 한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이 검사지 작성의 이 부분을 아마 추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전남 장흥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창의적 인성검사 말고 리더십 특성 검사
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뭔지 어머님들 한번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인데 스스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뭘 체크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의견을 맞추면서 한다. 그렇죠? 친구가 잘했을 때 칭찬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다. 한번 마음 먹으면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뭐 이런 거. 그죠?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머님들께서 답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곳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제가 제주도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요걸 보더라고요. 자기보고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 영재교육원 말고 좀 일찍 진행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자기보고서의 형태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문항은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쓰시오. 학생 스스로 작성하는 거죠.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왜 그 일에 흥미를 갖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자신이 영재교육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쓰시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3가지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님들이나 학생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셨던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있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간편형 이렇게 검사, 리더십 특성 검사나 아니면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잘 읽어보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의 영향을 참고용이기만 할 것 같은 참고용일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학생이 왜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원본을 어머니께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다 직접 입력하고 어떤 내용을 입력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 다음에도 나중에 여기 와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셨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면접에서 학생들의 강락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본을 따로 준비하셨다가 학생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면접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이렇게 이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대비 방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경상북도 성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꽤 다양한 것들을 또 지원을 받더라고요. 앞에서 보신 창의적 인성검사, 리더십 특성검사 이런 것들은 보셨으니까 여기 보시면 학부모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GERRIC라고 해서 이게 뭔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뭔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 단어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만든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학부모님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학부모님 지원서, 학부모 지원서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지 살펴보실게요. 자, 학부모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 직접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빠른 정보 기억력을 가지고 있나?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 아주 그렇다. 그거에 대한 예를 어머님들께서 쓰셔야 돼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있나? 아주 그렇다. 어머님 쓰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이것 역시 나중에 면접과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학생을 뽑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고급 단어를 많이 사용하나? 그죠? 아주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죠? 읽기와 쓰기를 조기에 시작했나? 그럼요, 우리 아이들은 그죠? 걸음과 동시에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우리 아이의 장점들을 어머님들께서 마구마구 여기서 어필해 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어머님들께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학부모 지원서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학부모 지원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자기보고서랑 또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의 능력과 재능, 비범한 행동,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이제 자기보고서나 여기 나온 이 학부모 지원서, 그죠? 학부모 지원서 같은 경우에 어머니께서 그냥 작성하시려면 막막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뭐 도움을 간단히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뭐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런 어머님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이제 검사지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저장 및 지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제 얘네들도 이것들도 이제 작성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아까 앞에서 이제 저장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사진 첨부가 필수입니다. 하셨나요? 사진 첨부 아까 앞에서 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축하합니다.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완벽하게 끝나신 거고요. 중간중간 어머님께서 제대로 지원이 되셨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원하시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학생이 잘못 그 정보를 저장했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 탈퇴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디를 없앨 수도 있고 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지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해보고 아이디를 삭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또 뭐 필요하면 또 다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리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원하시다가 어려우신 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 자기보고서라든지 학부모 지원서에 관련해서도 어머님께서도 직접 영재교육원이나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는데 거기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 아니시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 그러실 경우에는 뭐 저도 괜찮고 또 이제 안쌤도 계시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한 동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머님들과 학생들,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네,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